근데 이게 155mm 포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지리한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소모전 중에서도 주로 포격전, 화력전으로 합니다. 기동전이라고 해서 보병과 보병끼리 막 공격 앞으로 네, 하고 네, 네. 방어하는 이런 공격보다는 주로 미사일 공격, 아, 포탄 공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예. 포격전을 하다 보니까 포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포격전을 함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주포가 105mm, 155mm입니다. 거기서도. 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155mm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토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폴란드라든가 지원하고. 뭐 여러 나라가 지원하는데 네. 155mm 유럽에서 만든 것이 프랑스제도 있고 독일제도 있고 스웨덴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포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 작년까지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평균 하루에 한 3,000발 쐈다고 해요. 1년치를 다 봤을 때 오. 3,000에서 한 5,000발 가까이 쐈는데 하루에? 예, 하루에 그건 적은 겁니다. 사실 적은 거고 예. 그렇게 해서 100만 발을 줬는데 미국이 네. 그게 이제 고갈이 된 거죠, 거의 다. 그래서 그 비밀 유출 문서 미국에서 유출됐던 문서에도 이런 현황이 나와요. 네.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 탄약이 고갈된다. 아, 그러니까 급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던 아마 비축물도 거의 다 줬을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필요하니까 한국에 SOS를 한 거겠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발 요구를 했었고 추가 네. 10만 발 정도 요구했었는데 갑자기 50만 발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거기에 탄약이 아주 절실한 거죠. 거기에 또 폴란드 총리가 그것이 맞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탄약이 필요한데 한국이 갖고 있는 재고량을 써야 된다. 한국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받는 것도 자기들이 받은 탄약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줄 수가 없다. 아마 그건 걸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주지 말라고. 그렇겠죠. 우크라이나 줄 땐 동의를 받으라고.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아. 내가 한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포탄하고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눈치를 보더라. 의식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탄약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도록 이런 옵션을 걸은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에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을 시키고 포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폴란드 총리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 그 다음에 폴란드 총리의 증언, 네. 그다음 한국 여러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게 되면은 50만 대여설이 거의 사실로 돼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언급하신 대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네, 또 폴란드 총리도 언급했듯이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언급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만약에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게 되면, 물론 지금은 주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책이에요. 정책이 변해서 바뀌어서 준다. 이건 또 다른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유럽에 우리 탄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누가 봐도 우회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지원. 그 미국과 폴란드 갖고 있는 탄약을 지원하고 그들의 비축 물자를 우리가 채워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일단 우회 지원이고, 두 번째 우려는 그것도 폴란드나 미국이 지원한 우크라이나 탄약이 곧 또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비축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한국 걸 갖고 간 비축물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단 우리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고, 네. 현재 당장 생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한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순간에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가 돼 버리죠. 네. 러시아가 미리 뭐 우리와 경고해놨죠. 적대국이 돼 버리게 되면은 네. 상당히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지금 러시아에 우리 160개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LG전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러 현대자동차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럼 160개 기업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보에 큰 그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께 알려야 되는데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밀리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기밀 문서가 그렇죠. 공개가 되면서 네. 도청 의혹까지 함께 해가지고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미국에서 기밀 문서가 이것이 공개가 안 됐으면은 우리가 모를 뻔했죠.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공개가 됐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줄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이 요구를 했는데 네. 지금 안보 공백이 50만 발이나 60만 발 정도 공백이 생긴다면은 네.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155mm 말고 예를 들어 확장 억제 전력을 뭐 가시한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더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포탄 지원 거기에 이후에. 대해서 국방부에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공백이 생긴 그만큼 빨리 우리도 대체제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방부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 졸속이잖아요. 졸속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없이 이 졸속으로 했는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좀 미국의 요구를 빨리 들어준 것 같아요.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빨리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요. 지금은 이것이 가장 큰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탄약을 갖고 있는 데가 가장 강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갑이죠. 우크라이나와 나토, 미국은 네. 지금 탄약이 필요한데 우리는 북한을 겨냥해서 탄약을 재고량을 많이 비축물을 쌓아놨잖아요. 네. 그런데 탄약은 금방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탄약 생산 라인들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소규모로 되고 있고 네. 다량을 할 수가 없고 미국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근데 전쟁은 몇 년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바로. 일어나고 예. 하니까 그래서 탄약을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과 우리가 두 나라가 유일한 나라지 유럽의 탄약은 그 정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엄청난 협상의 지렛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네. 마스크 대란이 세계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크를 비축해 갖고 있으면 그게 힘인 것이고 소독제를 비축해 갖고 있으면 그게 힘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스크는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이 가능한데 네. 빨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공장이 없으면 빨리 공장도 지을 수 있는데 탄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고 그것은 또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공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을 주요 지렛대로 써야 되는 거죠. 안보 공백이 있는 것만큼 얻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보 공백이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부터 그 군사적으로도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걸 얻어와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또는 반도체법 이런 걸로부터 분리되는 우리 기업들을 해결시켜주고 이득을 얻어와야 되는데 이미 다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미리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제3자 변제안을 엉뚱한 걸 내놓고 일본의 선의에 기댔잖아요. 물 반컵을 우리가 먼저 채우니까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반컵을 채워주겠지. 근데 채웠냐요? 일본은 전혀 안 채우고 반컵 마시고 거기에 흙탕물을 계속 붓고 있잖아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강화된 주장도 하고 일본 역사교과서에 더 강도 높게 강제징용 문제나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제 관계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아. 정부가. 그럼 이번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은 진짜 중요한 지렛대잖아요. 갖고 이건 진짜 우리 안보 공백이 일어나니까 이건 줄 수 없다. 버팅기면은 다 풀어줄 겁니다. 반도체법, 인프레 감축법 이런 거 들어줄 테니까 제발 달라. 이런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인데도 미리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지금 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알아서 잘 주겠지. 채워주겠지, 물 반컵. 채워주겠지. 이번 또 똑같아요. 반컵을 우리가 먼저 했다. 반컵은 채워주겠지 하는데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게 이 실수라고 보기에는 실수가 반복되면 그때 실력이니까 네.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판단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밖에 안 됐나.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갑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딜을 하더라도 네. 뭐 우리가 뭐 비즈니스든 사람 관계든 주고받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외교는 네.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준다고요? 이거